자, 엊그저께 ASML 실적 발표가 있고 반도체 섹터 전체가 대폭락하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이날 ASML은 거의 15% 이상 빠졌거든요. 야, ASML 실적 개망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ASML 실적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월가의 기대치를 대부분 만족시켰고 매출 같은 경우는 오히려 꽤나 상했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떨어졌냐? 가장 맨 밑에 보시면 예약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예상치가 53억 9천만 유로였는데 실제로 26억 3천만 유로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약을 취소한 어떤 업체들이 있었다는 말이겠죠. 자,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업체, 최근 기술 동향에 대해서 밝으신 분이라면 바로 두 가지 기업 떠오를 거예요. 바로 삼성전자와 인텔.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이 두 기업이 상당히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요. 저는 삼성전자가 잘 됐으면 좋겠지만서도 지금 거의 뭐 5만 원대까지 떨어진 거 보니까 상황이 정말 좋지 않구나. 자,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이 ASML 장비를 마구 살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예약액의 컷 상당 부분이 삼성전자와 인텔일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엄청나게 불안해하시더라고요. 야, 반도체의 겨울이 또 오는 거냐? 와, 이거 다 죽는 거 아니냐? 일단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메모리 업체나 장비 업체는 타격을 입겠지만 AI를 필두로 한 이 반도체 업계는 여전히 강력할 것으로 보여요. 실제로 ASML CEO도 어닝콜에서 AI와 관련된 반도체 수요는 계속해서 강력하고 업사이드 포텐셜이 아직 한참 남아있다. 그런데 다른 마켓 세그먼트들은 약간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은 곧 반도체라고 다 오르는 게 아니라 반도체 중에서도 AI가 묻은,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오는 반도체 위주로 올라갈 거다. 반도체에도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거다. 이 말이겠죠. 자, 최근에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이렇게까지 비쌀 줄 몰랐는데 엔비디아 블랙엘 칩 하나당 지금 6만 달러를 호가한다는 썰이 돌고 있거든요. 자, 원래 이거 월가에서 계산하기로는 B200당 대략 한 4만에서 4만 5천 불 정도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블랙엘이 하도 인기가 많다 보니까 지금 거의 뭐 시가로는 6만 불까지 올라간 것으로 보여요. 뭐 물론 나중에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시장의 예상보다도 수요가 더 많고 거기에 따라 가격도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DGX B200이라는 서버가 있어요. 이거 최근에 오픈 AI에서 받았던 그 모델이거든요. 이 서버 박스 하나에다가 지금 GPU, 그러니까 블랙엘 그래픽 카드가 대략 8장 들어갑니다. 그리고 CPU로는 이제 제온 8570 프로세서 2개가 박히거든요. 이게 하나에 한 1,500만 원이니까 2개 하면 3천만 원쯤 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HBM이나 DRAM, NVMe 같은 낸드 플래시 요거 다 합치면 1,000만 원 정도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한 4천만 원 정도 가격을 발라내고 나면 나머지 엔비디아 B200 8개 가격이 나온단 말이에요. 간단한 산수입니다. 이제 51만 5천 불에서 대략 4만 불 정도를 빼고 나면 한 48만 불 정도 되겠죠. 그런데 안에 블랙엘 그래픽 카드 8개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48만 불을 8개로 나누면 대략 한 개당 6만 불이 살짝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이제 서드파티 리테일러기 때문에 약간의 마진을 고려한다고 하면 엔비디아에서 진짜 싸게 팔았다고 해도 최소 5만 5천 불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건 월가 예상치인 4만 불에서 4만 5천 불보다도 더 높은 수치고 이전작인 호퍼에 비해서도 뭐 50% 이상 비싼 가격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여러 가정들을 다 바꿔야 돼요. 자,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72개가는 NVL72 서버렉 있잖아요. 이거를 지금까지는 대략 300만 불 정도로 가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300만 불보다는 훨씬 더 가격이 나갈 것 같단 말이죠. 계산을 다시 하게 되면 이제 72장의 그래픽카드가 있으니까 정말 싸게 잡아서 5만 불로 쳐보겠습니다. 그럼 대략 360만 불이 나오게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안에 그래픽카드만 들어가느냐? 아니죠. 여기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들어가요. 가장 기본이 되는 그래픽카드부터 NVLink 스위치, 네트워킹이나 뭐 트랜시버, HBM의 DRAM의 낸드, 그러니까 이 엄청나게 비싼 것들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심지어 각 부품별 단가나 계산 마진 뭐 이런 것도 다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기존의 300만 불보다는 훨씬 더 비싸질 것 같습니다. 못해도 400만 불 이상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심지어 최근에 이제 생산량, 공급량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 TSMC COWS 패키징 라인이 증설이 됐다. 그래서 뭐 월간 7만 장 이상 뽑을 거다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고, 이에 따라 여러 애널리스트들이 공급량을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자, 24년 같은 경우는 이제 H100이 120만 장, H200이 180만 장, 그리고 블랙엘이 25만 장 팔린다고 봤고요. 25년 같은 경우는 H200 100만 장, 그래서 B200이 무려 420만 장. 자, 420만 장이면은 아까 말했듯이 장당 5만 달러만 잡아도 매출이 얼마입니까? 대략 210빌리언 달러가 나오게 돼요. 매출 210빌리언 달러가 얼마인지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올해 상반기 매출이 56빌리언 달러였어요.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은 영업이익률이 68%로 대략 37빌리언 달러가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장표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25년 예상되는 블랙엘 단가 5만 달러 잡고 곱하기 420만 장 뽑았을 때 210빌리언 달러가 나옵니다. 자, 아까 보셨죠? 이게 올해 상반기 매출의 4배가 되는 양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것만 있냐? 위에 있는 호퍼 시리즈랑
얘네가 데이터 센터만 만드는 게 아니라 게이밍 그래픽카드, 뭐 기타 사업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자, 이걸 다 합치게 되면 매출이 한 250빌리언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예상 매출치의 거의 한 2배 정도 되는 사이즈가 나온다는 말인데, 자, 제가 그래도 엄청나게 보수적으로 잡아서 25년 예상 매출 210빌리언 달러로 잡겠습니다. 최근에 월가 애널들이 이 예상 매출치를 엄청나게 올렸어요. 뭐 예전에는 한 160빌리언 달러? 그런데 요새 200빌리언을 예상하는 월가 기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제가 방금 계산했던 대로 하면 한 250빌리언도 가능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210빌리언 달러로 좀 보수적으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대략 예상 EPS 주당 순이익이 5달러가 나오게 되고, 여기다가 멀티플인 40을 곱하게 되면 내년 목표 주가는 200달러가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전부 다 추정이 들어간 거예요. 내년에도 블랙엘 수요가 계속 있어야 될 거고, 블랙엘 수요를 만들려면 이번에 발표되는 빅테크 실적에서 계속해서 AI로 돈을 벌고 있다라는 정황 증거들이 뒷받침되어야 할 겁니다. 뭐 경기 침체가 오거나 AI가 돈이 안 된다 이런 내러티브가 또 오게 되면은 이 멀티플이 또 깎일 수가 있다. 이 점은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될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도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웬만하면 비판적으로 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엔비디아는 정말 강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 저는 내년에 되면 AI가 더 본격적으로 우리 삶에 침투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엔비디아 1년치 예약은 거의 끝이 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지 궁금하실 텐데, 최근 폭스콘 회장이 그런 인터뷰를 했어요. 엔비디아 칩의 리드 타임이 52주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엔비디아 칩을 시키면 1년 후에나 받을 수 있다.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트위터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야, 우리가 엔비디아 블랙엘 서버 처음으로 받은 고객이다 라고 말하면서 되게 자랑을 했단 말이에요. 마치 네 집에 이런 거 없지? 딱 그런 거거든요.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NVL36 서버랑 똑같이 생겼죠. 그러니까 이거는 빼박 NVL36 서버입니다. 막 한때 블랙엘이 지연됐다, 설계에 결함이 생겼다 이런 걸로 말이 많았는데, 벌써 오픈AI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블랙엘 받는 거 보니까 내가 그때 분석했던 대로 큰 이상은 없었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상위 7개 기업, 가장 첫 번째로 받게 된 게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 아마존, 구글, 메타. 자, 이 4개 기업들이 한 100만 장에서 50만 장씩 주문을 넣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컨티어 클라우드 사업자들, 오라클이나 코어위브, 그리고 떠오르는 데이터 센터계의 큰손 일론 머스크. 잠깐 다른 얘기하자면 지금 재미있는 뉴스를 하나 봤는데, 이 젠스당이 머스크를 치켜 세우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알기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 한 명뿐이다. 일론 머스크는 엔지니어링, 건설, 그리고 시스템 리소스 정리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뛰어나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xAI랑 테슬라의 각각 10만 개 수준의 H200을 지금 받고 클러스터를 구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젠슨항이 말하기를 이거 작동시키는데 1년이 걸리는데,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19일 만에 해버렸는 슈퍼맨 같다라고 치켜 세울 정도로 사이가 요새 너무 좋습니다. 아주 짝짝꿍 장난이 아니에요. 결국 내년 물량의 90%는 이 7개 기업들이 싹 쓸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계약된 물량이 벌써 1년치를 꽉득 채우는 수준이고, 이게 어느 정도 공급망 사슬 분석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한 400만 장 이상 될 거다라는 게 여러 애널리스트들 분석이나 각종 내부자들 정보로 인해 어느 정도 공개가 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모든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블랙엘을 구매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유만 한 10시간 정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정말 짧게 말하겠습니다. 기존에 훈련 시장만 AI의 것이었다면 이제는 추론 시장도 결국 엔비디아의 시장이 돼가고 있어요. 오픈 AI가 최근 발표한 GPT-5.1 모델이 있습니다. 이 모델의 특징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바로 이 싱킹, 추론하는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고 그만큼 좋은 답을 내준다는 건데요. 계속되는 연구로 인해 엔비디아가 결국 이 추론마저도 엄청나게 강력하다는 게 점점 증명이 되고 있어요.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 이 모든 걸 풀스택 최적화한 엔비디아는 10년 동안 에너지 효율을 10만 배 증가시켰습니다. 이 추론할 때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엔비디아가 비용을 10만 분의 1로 낮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구성한 엔비디아는 이 개발자들 입장에서 더 이상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쿠다 라이브러리는 벌써 400개가 넘었고요. 이용하는 개발자는 수천만 명이 이를 정도라고 하니까 더 이상 다른 대안이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강력해졌습니다. 도대체 이걸 누가 이기나 싶어요. 이렇게까지 강력한 회사를 가지고 간 기업이 인류 역사상 있었는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진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엔비디아. 도대체 그들의 질주가 어디까지 갈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월스트리트 테크남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테크, 경제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